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기 단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공기 단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경사를 구하는 것부터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경사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공기를 단축할 때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바로 이제 비용 경사라고 하는데, 비용 경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경사. 영어로 코스트 슬로프라고 하죠. 코스트 슬로프. 자, 비용 경사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비용과 공기의 관계를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일반적으로 비용과 공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공기가 되고요, 타임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자, 대개 총공사비 개념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기를 단축을 하게 되면 간접비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비 입장에서는 공기를 단축하면 그만큼 비용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직접비 입장에서는 공기를 단축을 하게 되면 직접비는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직접비는 공기를 단축하면서 직접비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한 것을 우리가 총공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총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날에 해당되는 이 직접비와 직접비 높이와 간접비의 높이를 합한 것이니까 결국 이 정도 된다고 볼 때, 이런 점들을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쭉 정리해서 점으로 찍어서 이것을 연결한 것을 우리가 총공사비다 이렇게 불러주는데, 자, 지금 우리가 비용 경사를 따질 때는 이 총공사비 개념이 일단 아니고 간접비를 일단 무시한 이 직접비에 대한 것만 먼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비용과 공기에 대한 것을 같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와 같이 그려지죠. 자, 공기가 있고요. 공기가 있고, 자,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 자, 직접비 그림이 이제 이와 같이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죠. 직접비가 이렇게 그려진다. 자, 어떤 작업을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 그런 점을 우리가 표준 시간이라고 할 때 표준에 대한 시간이 되겠고, 그때에 해당되는 비용을 우리가 표준 비용이라고 합니다. 표준 비용. 자, 표준 공기와 표준 시간과 표준 비용이 만난 요 점을 우리가 표준점이라고 하죠. 표준점. 또는 정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멀 포인트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최대한 단축했을 때 할 수 있는 공기를 우리가 특급 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급 공기라고 하는 특급 타임, 크러쉬 타임이 있을 때 그때 해당되는 비용을 우리가 특급 비용이라고 하죠. 특급 비용. 자, 여기 만나는 점을 우리가 특급점이라고 합니다. 특급점. 그래서 크러쉬 포인트라고 붙여줍니다. 자, 이때에 이 특급점과 표준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비용경사라고 하죠. 비용경사. 그래서 이 비용경사, 코스트 슬로프라고 하는 비용경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일단 분모에다가는 공기의 차이를 두고요. 공기의 차이.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이제 비용의 차이를 둡니다. 비용의 차이.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게 되니까 공기에서는 큰 값이 표준 시간이고 작은 값이 특급 시간이니까 표준 시간에서 특급 시간을 이렇게 빼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비용차는 비용이 큰 값이 특급 비용이 크고 표준 비용이 작으니까 특급 비용에서 이 표준 비용을 빼게 되면 그것이 비용차가 되겠죠. 그래서 비용경사에 대한 공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경사는 중요하고 주로 기술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비용경사의 기준은
기준은 항상 단위일수, 즉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직접비가 얼마만큼 추가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항상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표시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작업의 표준 일수가 10일이라고 예를 들어보고요. 그때의 비용을 우리가 6만 원쯤 된다. 6만 원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작업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한계점을 우리가 특급 공기라고 하는데 그때를 예를 들어서 6일이라고 보고요. 6일이라고 보고 그때에 우리가 비용을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본다면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본다면 이것은 이 작업에 대한 이 예를 들은 작업에 대한 비용 경사를 계산해 보면 자, 표준 시간이 10일이니까 10일에서 특급 공기 6일을 빼주고 그 다음에 특급에 해당되는 비용이 10만 원이니까 이 10만 원에서 결국 표준 비용 6만 원을 빼게 되면 결국 4일을 공기 단축하는데 직접비가 결국 4만 원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비용 경사라고 하는 것은 단위 일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4일에 4만 원이니까 하루당 1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 per 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비용 경사의 단위는 원 per 일, 그래서 단위 일수, 하루당 직접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것으로 표기한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비용 경사에 대한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최소 비용에 의한 공기 단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기 단축에 해당되는 문제를 접근을 해볼 텐데 공기 단축을 하기 위한 필요한 어떤 그 개념을 쉬운 예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일반적인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볼 테니까 쉬운 부분에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기를 단축한다 그러면 공기 단축을 한다 그러면 공기 단축의 필요성이 느껴질 경우가 공기 단축의 정의가 책에 2가지 정도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일정 계산에서 나온 그 계산 공기하고 지정되어져 있는 지정 공기하고 비교해 볼 때 계산 공기가 예를 들어서 한 40일쯤 나왔다. 그런데 지정 공기는 30일이다. 그러면 결국 계산 공기가 지정 공기보다 크니까 지정 공기라는 얘기는 결국 30일 이내에 공기를 끝내야 될 필요가 생기니까 결국 10일이라고 하는 이 차이만큼의 공기를 단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기 단축을 필요로 하는 이런 계산 공기와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공기 단축의 예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진도 관리를 해서 진도 관리를 수행 중에 결국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자, 공사가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공기를 단축할 필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2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공기 단축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공기 단축의 필요성이 생길 때는 공기 단축의 어떤 원칙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비용의 증가 없이 공기 단축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비용 증가 없이 단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 비용이 불가피하게 추가될 경우에는 최소 비용에 의한 공기 단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비용에 의한 공기 단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방 살펴본 것처럼 각 작업의 비용 경사 코스트로프를 구해서 이 코스트로프가 최소가 되는 작업들을 우선해서 우리가 단축을 하는 것이 공기 단축을 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내용에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에 있는 최소 비용에 의한 공기 단축의 예가 우리가 4가지 경우로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일반적인 것까지 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단축 경로가 단일 경로일 경우 이렇게 예를 들어 있는데 자, 단축 경로가 단일 경로다 그러면 그냥 언뜻 살펴보면 자, 이와 같은 간단한 단일 경로의 공정표가 있다고 보고요. 자, 예를 들어서 A 작업이 작업 일수가 5일이고 B 작업도 작업 일수가 만약에 5일이다.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예를 살펴봤는데
그 패스가 하나밖에 없는 그냥 단일 경로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CP가 될 거고요. 크리티컬 패스가 될 거고, 결국 공기라고 하는 것이 전체 10일이 되는데 이 C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기 단축의 필요성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계산 공기가 지정 공기보다 컸다든지 아니면 작업 도중 공사가 지연됐다든지 그런 이유에서 어쨌든 공기를 단축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공정이 가장 긴 CP상에 우리가 공기를 단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로가 단일 경로이니까 결국 이 단일 경로 자체가 CP가 되겠죠. 그러면 이 CP상에 있는 작업 A 아니면 B에서 단축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각 작업별 비용 경사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작업은 하루 단축하는데 비용 경사가 10,000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고요. B 작업은 예를 들어서 하루 단축하는데 20,000원의 비용 경사를 갖는 작업이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우선순위를 A 작업, 즉 비용 경사가 적은 작업을 우선해서 단축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축 경로가 단일 경로일 경우를 예를 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뭐 간단한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단축 경로가 병행 작업인 경우인데 단축 경로가 병행 작업이다. 자, 이와 같이 병행 작업이 하나 이렇게 같이 C라는 작업이 들어있는데 자, C라는 작업은 공기가 10일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이런 경우에 지금 경로 패스가 두 개인데 A, B 경로도 공기가 10일이고 C라는 작업의 경로도 10일이니까 결국 이 두 경로 모두 뭐가 되느냐? CP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공기 단축은 우선 CP에서 단축을 해야 되니까 CP를 줄이는데 A, B 작업도 CP고 C도 작업이 CP니까 결국은 A, B에서도 비용이 작은 작업을 단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C라는 작업에서도 비용이 얼마가 됐든 단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C라는 작업의 비용 경사가 뭐 20,000원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 때 지금 세 개의 작업 중에서는 A 작업이 가장 비용 경사가 싸지만 A에서만 공기를 줄인다 그래서 전체 공기가 줄지를 않겠죠. 예를 들어서 A에서 하루를 단축한다 그러면 이 작업이 4일이 되면서 이쪽 경로는 하루가 줄죠. 4에서 5를 더하면 9일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 원래 CP 했던 작업이 공기가 하루 줄어서 여유를 하루 가지는 서브 패스로 내려앉았지만 결국 C라는 작업은 여전히 10일의 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의 CP는 변함이 없죠. 따라서 전체 공기는 절대 줄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단축해야 될 CP가 병행해서 존재할 때는 모든 경로들, CP가 되는 모든 경로들은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단축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 B 작업 중에서는 A 작업이 비용 경사가 저렴하니까 우선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C라는 작업에서는 어쨌든 C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20,000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서 단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루를 단축을 할 때 A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하루를 단축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30,000원의 직접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축 경로가 이제 병행 작업인 경우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에 나와 있는 것은 단축 경로가 병행 작업이긴 한데 공기가 서로 다른 경우죠. 공기가 서로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C라는 작업의 공기가 8일이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자, 이 C라는 작업은 아직은 A, B 작업에 비해서 CP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면 A, B 작업은 단축하기 이전에 살펴보면 5일이니까 10일이 되겠죠. 10일이니까 10일이 되고 C라는 작업은 8일이 소요되니까 결국 C 작업은 A, B 작업에 비해서 이틀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틀의 여유가 있다. 토탈 플로트가 이틀이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과 작업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할 때 작업과 작업 간의 관계는 선후 관계에 있는 작업이 있고 병행 관계에 있는 작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후 관계는 작업의 여유를 우리가 구분질 때 여유를 가지고 있는 선후 관계에 있는 나란한 작업에서 일정한 작업에서 선행 작업의 여유는 종속 여유고 후속 작업의 여유가 자유 여유다. 이렇게 우리가 플로트를 알아봤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선후 관계의 작업을 살펴봤고, 자, 지금 우리 단축할 때는 이제 병행 작업의 관계에서 단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C라는 작업은 지금 A라는 작업과 또는 B라는 작업과 이제 병행 작업인 관계에 있는데, 결국 C 작업은 현재 이틀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는데, 자, A라는 작업이나 B라는 작업, 현재 CP 있는 작업에서 단축을 이틀을 하게 되면 결국 C라는 작업의 여유가 없어져서 결국 C 작업도 CP가 되게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만약에 지금 현재 그 계산 공기가 10일이 나왔는데 지정 공기를 7일로 삼아서 어쨌든 3일의 공기를 단축할 필요가 만약에 생겼다고 예를 들어보면, 일단 CP가 되는 작업이 A, B니까 그 중에서 A가 저렴해서 A라는 작업에서 단축하라고 하는 3일의 공기를 다 단축했다고 보면 결국 비용은 3만 원이 될 거고, 이 작업은 5일에서 결국 이틀로 줄을 텐데, 이틀에서 5일을 더하면 7일이 되는데 결국은 C라는 작업은 8일이니까 결국 CP는 C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전체 공기가 7일로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8일로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 C라는 작업, 즉 C의 여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A 작업 입장에서는 C 병행 작업, 여유를 가지고 있는 병행 작업이 이틀의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C를 고려해서 A 작업에서 우선 이틀만 먼저 단축을 하고, 그렇게 단축하고 나면 C 작업이 CP가 되니까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병행 작업에서 같이 단축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용을 살펴보면 우선 A라는 작업에서 이틀을 우선 단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하루에 10,000원이니까 이틀에서 2만 원의 직접비가 추가되겠죠. 그래서 2만 원이 일단 추가된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결국 A라는 작업에서 이틀을 줄였으니까 C 작업이 이틀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결국 이 작업도 CP가 되죠. 이 작업도 CP가 됩니다. 자, 이 작업도 이틀 줄여서 3일이 되고, 3일에서 5를 더하면 8이 되고, 이 작업도 8일이니까 결국 전체 공기가 8일이 되는 이 양쪽 병행 경로 모두 다 CP가 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느 한 작업만 줄여서는 단축이 안 되니까 A라는 작업에서 하루 줄이고 C라는 작업에서 각각 하루씩 줄여서 A 플러스 C에서 하루를 줄여서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10,000원, 2만 원이니까 3만 원의 직접비가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공기를 3일 단축하는데 직접비가 5만 원의 직접비가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와 같은 계산 과정을 거쳐서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단축 경로가 병행 작업으로 공기가 서로 다른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단축 경로가 병행 경로와 단일 경로가 혼합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하고 비슷한 예로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이제 4번 결합점까지 해서 작업이 들어가 있고, 자, A라는 작업 여전히 5일이고요. B라는 작업 여전히 5일이고, 그 다음에 C라는 작업이 지금 8일로 나와 있고, D라는 작업이 5일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임의로 한번 그 비용경사를 한번 산정해 볼 때, 자, 예를 들어서 A 작업은 비용경사가 10,000원이라고 보고요. B라는 작업은 비용경사가 2만 원이었다. C라는 작업도 비용경사가 2만 원이었다. 뭐 D라는 작업은 비용경사가 25,000원이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고요. 자, 일정 계산을 해볼 때 전체 패스가 두 경로인데 이쪽은 그냥 간단하게 산수를 해도 5일씩 세 작업이니까 15일이 되고요. 자, 이쪽 C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8일과 5일을 합하면 13일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 공기는 이제 15일이 나와서 결국 15일을 만든 A, B, D 작업이 결국 CP상의 작업이 되겠죠. 자, CP상의 작업이 되겠다. 상대적으로 C 작업은 A, B 작업에 비해서 이틀의 여유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쪽 경로는 CP, 크리티컬 패스고 이쪽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서브 패스다, 부경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럴 때 공기 단축을 할 때는 항상 원칙이 CP상의 작업에서 단축을 해야 됩니다. CP가 가장 긴 경로니까 긴 경로에서 단축을 하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작업에서 아무리 단축을 해야 전체 공기가 줄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C하고
D가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틀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C상에서 작업을 아무리 단축을 해도 전체 공기 15일은 변함이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공기 단축의 첫 번째 원칙은 CP상에서 단축을 한다. 그런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비용경사가 최소인 작업을 우선적으로 단축해 나간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지금 A, B, D 작업이 CP상의 작업이니까 비용경사를 따져보니까 10,000원, 20,000원, 25,000원 이러니까 결국 A라는 작업을 우선해서 작업을 단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항상 늘 조심할 것은 CP상의 작업에서 단축을 하되 항상 CP상의 작업과 병행 관계에 있는 여유를 가진 서브패스의 여유가 며칠 있는지를 항상 경계해가면서 단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CP상에 있는 A작업과 병행관계에 있는 작업은 C작업이 되는데 C작업은 여유가 이틀을 갖고 있죠. 그래서 C작업이 이틀의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A작업에서는 이틀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계산 공기가 15일인데 3일을 공기를 단축하라 라고 만약에 문제에 주어졌다 그러면 3일 공기를 단축을 할 때에 자, 우선 어떻게 단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우선 A작업이 비용이 가장 저렴하니까 A작업에서 일단 이틀을 단축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2만 원의 직접비가 추가된다고 그랬죠. 2만 원의 직접비가 추가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하루를 더 줄여야 되죠. 자, 하루를 더 줄이려고 보니까 자, A라는 작업 이틀 줄이고 나면 여유를 가지고 있던 병행 작업이 이틀의 여유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C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C 작업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C 작업의 시작하는 결합점 1번, C 작업의 끝나는 결합점은 3번인데 결국 1번에서 3번에 오는 CP상의 작업은 A와 B가 되죠. 이것이 이제 C 작업의 병행 작업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C 작업은 A 작업에서 이틀을 줄이든 B 작업에서 이틀을 줄이든 어느 작업에서 이틀만 줄이면 C 작업이 갖고 있는 여유는 없어지게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 때 만약에 C작업의 이틀의 여유와 그 후속 작업인 D작업의 공기 단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D작업에서 공기를 아무리 줄여도 C작업의 여유는 불변입니다. 그것은 결국 C작업과 D작업은 병행관계가 아니라 선후관계의 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D작업의 공기 단축과 C작업의 여유는 무관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공기 단축은 선후관계에 있는 작업끼리가 아니라 병행관계에 있는 작업에서 단축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결국은 A라는 작업에서 현재 이틀을 단축을 했기 때문에 C가 가지고 있는 여유가 사라지면서 C도 CP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C가 CP가 되죠. 그러면서 A라는 작업은 공기가 이제 3일로 줄게 됩니다. 이틀 단축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A, B 작업 8일이고 그다음에 C 작업도 8일이니까 양쪽 모두가 CP가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공기를 단축을 할 때 두 가지 입장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1번 결합점에서부터 지금 이쪽 3번 결합점에 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3에서 4번 결합점에 가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번에서 4번 오는 경로는 이렇게 A, B와 C를 통해서 오는 두 경로가 있고 이 모든 두 경로는 마지막 D작업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D작업은 양쪽 경로, 즉 CP에 해당되는 경로의 공통 경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통 경로는 결국 D작업 하루만 줄여도 양쪽 모든 경로가 다 이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전체 공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결합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누어서 이쪽 좌측에서는 양쪽 경로에서 각각 하루씩 줄여야 전체 공기가 준다는 의미고 이쪽에서는 D작업 하루만 줄여도 전체 공기가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 B 중에서는 A가 비용경사가 싸니까 선택을 해야 되고 C작업은 선택의 여지 없이 2만 원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하면 결국 3만 원의 비용경사가 되겠고 직접비가 결국은 3만 원이 추가되겠고 D작업은 2만 5천 원이 되니까 양쪽을 비교했을 때 D작업의 비용이 더 저렴하죠. 그래서 D작업을 단축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D작업에서 결국 하루를 단축을 해서 결국 2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직접비가 추가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 공기를 3일 단축하는데 직접비가 4만 5천 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공기를 단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그 공기 단축의 예를 잘 여러분들 정리를 하셨다가 예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